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수복 강원도 철원군 북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철원군 북면은 대부분이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해방 당시에 현재 지금 철원군 지도가 아니고요, 해방 당시에 시점에 철원군 지도가 되겠는데요. 북면 같은 경우는 철원군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북한 쪽에 속해 있습니다. 철원군 중에서 완전히 북한 쪽에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이제 북면하고 내문면, 마장면이 되겠고요. 임목면하고 묘장면이 이제 휴전선에 걸쳐 있고, 어읍면의 일부가 지금 또 이제 북한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방 당시의 북면을 기억함으로써 과거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먼저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기행의 북한기행 카테고리에 북한기행 철원군 북면이라고 먼저 카테고리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철원군 북면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요, 철원군의 궁예에 태봉국 도성이 있었어요. 도성은 자치가 이제 해방 당시만 해도 없었지만 일제시대 때 풍천원 석등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높이가 이제 4m가 되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보물로 지정을 했던 그런 것인데요. 여기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거의 2배 정도 돼서 한 4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평강 벌판이 보이고요. 요건 이제 이분이 쪼그려 앉아있던 모습. 이쪽은 지금 보면은 이제 평강 고원인 것 같고요. 뒤에 여기 이제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건 또 이제 반대 방향에서 찍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제시대 때 궁예 도성을 갖다가 찍은 담장 같은 것입니다. 요건 또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멀리서 여기 일제시대 때 북쪽에서 남쪽을 해서 풍천원 지역 일대를 이제 찍은 것인데, 요 이제 석등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산이 이제 금악산이라고 해서 947m,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이 이제 고대산이라고 해서 831m인데요. 거의 평지 비슷하게 아주 광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북면을 소개하는 김에 태봉의 궁예 도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확한 지금 궁예 도성의 위치에 관해서는 그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제 보도된 게 있는데요. 지금 요 방면으로 이렇게 이제 노랗게 표시가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태봉의 궁예 도성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건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이제 옮겨온 건데요. 용항리라고, 또 해방 당시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북한의 용항리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평강 철원고원, 광안한 청광고원을 갖다가 또 백과사전에서 옮겨왔습니다. 철원군 북면은 해방 당시 철원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면이었습니다. 1944년 현재 면적은 102.77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2,647명이었습니다. 회산리, 유정리, 홍원리, 외항리, 보망리, 용항리 등 6개 리가 있었으며 면 소재지는 회산리였습니다. 현재 유정리와 홍원리가 휴전선 접경에 걸쳐 있으며 나머지 4개 리는 완전히 북한에 속한 상태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철원군 북면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때 해방 당시의 북면의 위치 지형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옮겨 놨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항리가 여기 있고, 회산리, 보망리, 용항리, 그 다음 유정리, 홍원리에서 이렇게 6개의 리로 북면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왜 그 입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고함산이라고 해서 779m 아주 높은 산이 있었고요. 그 옆에 이제 복례호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효성산이라고 621m가 이제 높은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고함산하고 효성산이 이쪽 그 북면을 대표하는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백마고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395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지금 이쪽 아래쪽 이쪽 그 철원 평야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곳인데, 요 백마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백마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전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만약 우리가 그 백마고지를 갖다가 점령하지 못했다면은 이쪽에서 그 농사를 이쪽 다 감제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지금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 정도로 중요한 고지입니다. 그리고 이 백마고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이 다 산악이기 때문에 산을 타고 이렇게 올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전투를 우리가 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랜드마크인데, 지금 현재 이쪽 그 평강고원 같은 경우에는 이 평안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곡천이 이렇게 이제 복례호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구룡강이라고 해서 율로 해가지고 그 안협 쪽으로 가는데, 안협이 현재 북한의 철원군의 철원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줄기 이렇게 이제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은 주변의 그 입지를 이해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쪽이 워낙 그 평평한 그 철원 평강고원이라서 뭐 랜드마크 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강줄기 세 개하고 산 두 개, 그다음 요 백마고지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요쪽 지역은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좀 잠깐 내려다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그 소이산에서 이렇게 볼품 보이는 데 있고, 이쪽 아래쪽에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 노동당사가 있는 이쪽이고요. 그 여기 이제 산명호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백마고지 전적지가 여기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발레봉이라고 있고, 이쪽이 이제 왕제봉이 있는데, 요 아래 이제 구글 지도 보시면 보양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산명호를 거쳐가지고 요쪽 백마고지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제 역곡천으로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평원이긴 한데, 요 상류천은 상류 하류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 상류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류천이 있는데, 요 상류천하고 역곡천 사이에 이 평원에 여기 이제 궁예성터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이름은 그 해방 당시하고 현재 북한하고 그 리 이름은 그렇게 다른 것이 없는데, 여기 홍원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휴전선 적경에 있으니까 대신에 뭐 삼살이라고 해서 회산리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리가 하나 있는데, 요 삼살이하고 유정리는 휴전선 적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는 중강리라고 해서 그 어원면에 있었던 그 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그 철원군에 리가 하나 이렇게 중강리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북면 소속은 아니고 미수복 어원면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이제 외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 외촌리 쪽으로 해서 이제 월정리역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평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경원선의 왼편에 궁예 성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워낙 평지라서 잘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관련 자료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정리역이라든가 이쪽에 그 공원에 가보면은 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앞을 내다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너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를 기억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요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철원군을 모르시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이쪽 궁예 성터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그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되면은 철원, 평강, 평야는 대야평, 풍천원, 재송평, 강화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평강이고 여기가 철원인데요. 요 풍천원이 여기 있었고 재송평이 여기가 있었고 대야평이 여기가 있었고 강화평이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보게 되면은 요쪽 이제 요게 풍천원이라는 데는 거는 이제 그 역곡천하고 요 상류천 요 사이에 있는 쪽 평야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송평은 요쪽 그 구룡강 쪽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철원의 그 대하평은 요게 이제 금악산 있는 쪽 말하는 것 같고, 이 강화평은 이제 대마리 쪽, 요 역곡천 아래쪽 이렇게 이 지도상에는 대동여 지도상에는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그 철원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궁예 성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그 강원도 이 산골에 궁예 성터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거는 궁예의 생애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함으로써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궁예는 통일신라 진성여왕 대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각지에서는 거듭되는 흉년과 가혹한 세금 징수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도적이 된 자들의 봉기가 잇따랐습니다. 진성여왕 5년 891년 궁예도 머물고 있던 절을 떠나서 죽주 지금의 안성지에서 활동하던 군벌 기원을 찾아가 그의 휘하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이 궁예에게 오만하고 무례한 자세로 대하자 궁예는 다음 해인 진성여왕 6년 892년 북원, 그러니까 지금의 원주시의 군벌이었던 양길을 찾아갔습니다. 양길은 궁예를 신임해서 그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며 북원의 동쪽 땅에 경략을 맡겼습니다. 궁예의 군대는 치악산의 성남사에 주둔하면서 북원 동쪽에 주천, 원주시입니다. 내성, 영월군, 우로, 평창군, 어진, 울진군 등을 빠르게 점령하였습니다. 진성여왕 8년 894년에는 드디어 명주, 강릉시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때 궁예는 장군으로 자칭하였는데 하대 신라에서 반란의 지도자나 호족 세력이 장군을 자칭한 것은 궁예가 최초였습니다. 궁예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신라의 등을 돌린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성여왕 9년 895년 궁예는 동해를 끼고 북상해서 영서지방으로 넘어와서 저족, 인제입니다. 성천, 화천입니다. 부약, 김화입니다. 금성, 김하군 금성면입니다. 철원 등 10여 개 군현을 점령하여 세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전 지역을 장악한 궁예는 이듬해 철원을 자신의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후삼국 시대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궁예는 역사의 무대를 황해도와 평안도 근처까지 확대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궁예는 지금은 사라진 궁예 도성 외에도 포천의 영성산에서부터 평강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철원에 그 도피한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국보인데요. 궁예가 활동하기 이전에 세워진 것이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북한의 조선향토 대백과에 소개된 철원군 북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북한의 철원군은 서쪽하고 동쪽의 길이가 42km이고 북쪽하고 남쪽의 너비가 19km로 좀 옆으로 넓적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군 전체의 면적은 553제곱킬로미터. 그래서 그 강원도 전체 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1읍 36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소재지는 철원읍인데 옛날 이천군 안현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면이 없습니다. 철원이라는 이름은 쇠두레라는 말을 한자로 표기한 지명으로서 쇠가 많이 나는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모을동비라 하였는데 고구려 시기에는 둥글 원자를 써서 철원이라고 하였다가 고려 충선왕 때 언덕 원자로 고쳐 표기하였습니다. 북면의 대표적인 산은 고암산입니다. 외항리, 용항리, 평강군 남양리와 문복리의 경계에 있는 높은 산으로서 해발 779m입니다. 산 꼭대기가 바위로 되어 있어 비롯된 지명인데 바위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보암산이라고도 하고 9개의 암자가 있었던 산이라고 하여 고암산이라고도 합니다. 구룡강은 외항리의 북쪽 고암산에서 발원하여 임진강에 흘러드는 하천으로서 길이는 35.8km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보망리, 백항리, 용소리, 외항리, 신전산리, 신회산리, 동유정리, 홍원리 등 8개 리를 관할하였습니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시에 보망리와 백항리 일부를 병합하여 보망리로, 용소리, 백항리 일부, 외항리 일부, 경기도 상령군 내문면 반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용항리로, 신전산리, 홍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회산리로, 홍원리 일부, 신회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홍원리로, 외항리 일부를 외항리로 각각 개편하고 동유정리를 유정리로 개칭하여 6개 리로 다시 개편하였습니다. 광복 후에 또 유정리가 유정 1, 2와 2리로 나눠지고 보망리가 또 1, 2, 3리로 나눠지고 외항리가 1, 2, 1리, 3리, 용항리가 1, 2, 2리, 회산리가 1, 2에서 4리로 분리되었다가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향토 대백과의 그 각 리를 소개한 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외항리는 본래 학들이 많이 날아드는 벌밖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외항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용항리에는 그 임진강의 지류인 구룡강이 흐르는 곳이고요. 보망리는 넓은 논벌에 수십 개의 보를 막고 농사를 지은 마을이라 하여 보망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회산리는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하여 돌미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회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원군 북면과 궁예 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